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월의 공급망 충격, 상시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 자체가 호황으로 가고 있는 듯 하지만 굉장히 어떤 자본시장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4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고스란히 취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 시그널을 줘도 고금리 기조는 영원 불멸할 것처럼 계속적인 어떤 지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이 시그널을 시장에 오히려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파월과 트럼프 간의 이런 갈등 양상은 굉장한 어떤 미국의 자본시장의 이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앞으로 금리 부분에서는 한국이 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 예적금 금리 동시에 같이 하고 있으면서 주담대 금리는 다시 올리는 그런 이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어떤 기조의 이 효과들이 고스란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내려간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4.4%딱 턱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주담대 금리, 특별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줄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자본 회전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죠. 고스란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이 계속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역주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행 역시도 지금 4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그런 시그널을 미국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지금 가뜩이나 서울 집값 불장이다 뭐다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집값 자체가 들썩들썩거리는데 어떻게 중앙은행에서 자신감 있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동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지금 이번 달만 해도 거의 6조 이상 가계대출이 뚫렸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이 금리의 아킬레스건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대출 부분이 굉장히 어떤 부실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환율 부분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1370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1380원, 90원까지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중동 그리고 유가 불안정성 때문에 환율 자체의 어떤 이런 이 궤도 열차를 탄 듯한 그런 움직임은 앞으로 자본시장에도 굉장한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고, 특별히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기준대출금리 전격 인하하고 있죠. 왜냐? 중국의 부동산이 박살이 났거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침체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위안화를 때려보아도 이게 좀처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중국 부동산 역시도 한국 부동산하고 유사한 아주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PF 비스무리한 어떤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엄청난 아파트, 주택을 지었지만 수요가 따라주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됐다는 얘기고, 이로 말미암아 자금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재벌 회사라고 불렸던 미구이 위안이나 헝다 같은 그룹, 청산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지금 위기감을 겪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면서 부동산 이 부양을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한국 역시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장, 특별히 강남 상부와 마용성, 서울 중심부를 겨냥해서 엄청난 지금 투심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뚝 끊어졌다가 토제 재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공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 포석을 들이밀고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한국 역시도 일정 부분의 어떤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와는 별개로 부동산 전체의 어떤 움직임은 침체기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계비 1928조 자체가 굉장한 어떤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고, 여기에 주담대가 10조 원 증가했어. 진짜 우리는
주담대 민족이다. 말갈기 휘날리면서 달리는 아파트를 향해 달리는 주담대 민족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고 지금 중국 부동산 고스란히 우리나라 부동산과 이 싱크로나이즈, 거의 뭐 동조화되는 어떤 이 모습을 고스란히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의 어떤 경기 흐름이 단기적 아파트 상승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작은 부분, 금리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정신없이 이 가계빚을 끌어다 쓰게 된다면 이거 고스란히 부실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행이 심지어 뭐 1사분기 가계신용을 이 공식 지표를 발표했는데 지금 뭐 3조 원 정도 계속적으로 가계신용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빚을 많이 일반 가계에서 많이 낸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이렇기 때문에 영끌 주담대도 이게 뭐 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의 뭐 10조 가까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확실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건전하게 잘 전체적으로 뭔가 부양되면서 성장세로 간다면 이런 모든 빚들은 뭐 그닥 큰 부담은 안 되죠. 근데 너무 지금 밸런스가 안 맞게 지금 아파트 시장만 치고 나가고 나머지 지금 건설사의 업황 악화와 그리고 미분양, 악성 미분양, 뭐 무순위 집집으로 무한대로 돌려야지만 지금 잔여 물량 털어낼 정도로 급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영끌족들이 지금 곡소리 내고 있잖아요. 서울 주담대 연체율 2달 연속치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주변에 뭐 노원구나 비강남권의 갭 투자 형식으로 사들인 그런 집들이 자기들 생각만큼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감에 딱 빠지기 시작하니까 뭐 이게 매달 돌아오는 원금이자 갚게도 후달리고, 뭐 흔들리는 마음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하다가 자기 집 그냥 넘어가는 임의경매로 그냥 고스란히 자기 집을 날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별 집합 건물 임의경매 신청 현황을 보더라도 2024년 7월에 5,484건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파트 시장 자체가 뭐 들썩들썩거리니까 굉장히 뭐 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끌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어렵다. 경매 시장에서 물건이 쏟아질 정도로 많은 아파트들이 뭐 원금이자 갚지 못해서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아파트 매물 추이를 보더라도 확실히 거래량이 서울 중심부에서 늘고 있기 때문에 8만 건에서 7만 건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획기적으로 줄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뭐 7만 7천이면 8만 건 선에서 거의 10개월, 1년 내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지 묻은 매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누가 집어가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거래 회전율이 나오지 못하니까 이게 빨리빨리 이 거래 자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끌들은 뭐 완전히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서울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뭐 하락폭은 확실히 뭐 주는 그런 느낌은 줘요. 그러나 역시 상급지에서부터 중급지, 하급지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뒤에서 백업해 줄 수 있는 전체 불장으로서의 모습은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죠. 전세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10억 이상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좀 말려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굉장히 좀 적어 보여요. 전세 물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신축 물량 또 뭐 입주하는 물량이 뭐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로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수요 자체가 뭐 엄청나게 폭증되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근데 변수가 생겼죠. 전세에서 월세로 간다. 그러니까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이 되기, 굳이 내가 전세 대출 뭐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뭐 고금리 물건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목돈 어떻게든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집 사기 전에 전세대출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무리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월세로 다세대주택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수요들도 많다라는 것.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보합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아파트 거래량이 뭐 4월에 비해서 훨씬 5월 달에 7,500건 선을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거래량 자체가 거래가를 분명히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7월 1일 변수가 이 최고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7월 1일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하고 그냥 분위기에 쓸려가지고 가다 보면 내가 결국에는 앞치마하고 설거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스스로를 발견할 수. 이게 설거지만 하면 그냥 끝나게 자기의 삶을 다 녹여내려야 하는 그 맷돌갈기를 하면 이게 삶의 질이 그냥 완전히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집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집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면 되겠냐고. 그죠? 그게 완전히 자산 가치로서 이 한국에서는 이 집의 가치가 돌변이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좀 우회로를 보시라. 성동구치소 부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모집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성동구치소 1240가구 공급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여기 1단지, 2단지 나눠서 하게 되는데 1단지 241가구, 2단지 999가구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1단지 먼저 분양을 하고 2단지는 이 차후에 분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1단지는 주로 이익공유형 그리고 미리네 집 포함해서 분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익공유형이면 뭐 3억에서 5억 되면 충분히 송파구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 진입로를 마련을 할 수가 있겠고 2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분양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송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일반 공공분양으로 나와도 10억 이상 나올 겁니다. 부담스럽잖아. 그죠? 물론 주변 시세 대비 어마무시하게 뭐 좀 그래도 싼 가격이라 할 수가 근데 10억 넘는데 싼 가격이라는 것도 참 내 입이 부끄럽네. 그죠? 하여간 여하튼 간에 뭐 초기 비용 뭐 엄청나게 어마무시 내가 지불할 의향 전혀 없다 그러면 이익공유로 가셔도 충분합니다. 241가구 505984로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초 성디마을도 뭐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900가구 공급이 되는데 여기도 이익공유형으로 나올 가능성 높고요. 미리네 집도 포함되어 있죠. 327가구 분양은 292가구 나머지는 또 이익공유형으로 좀 풀 가능성도 높고 아무튼 지금 새 정부에서는 공공분양인데 좀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달고 있거나 이익공유형으로 가거나 또 임대 쪽으로 가거나 대폭적인 지금 현실 기반 위에서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공급량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도심 복합 사업이나 아니면 뭐 서초 성디마을이나 성동구치소 부지는 아마 속도가 2~3배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절대 찌를 이유 없어요. 신경질나. 저 고분양가 내가 못 잡을 거야. 라고 그냥 스스로 디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성동구치소 부지나 서초 성디마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무주택자라면 충분한 혜택이 있으니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검단을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달에 A17블럭 분양을 하게 되고요. A24블럭 분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6월 28일 날 검단 신도시 인천 지하철 연장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곳은 뭐 완전히 천지개벽할 가능성 높고 주변이 뭐 이미 뭐 8억 정도 치고 올라가고 10억 정도 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게 지금 계양역까지 뭐 8분밖에 안 걸리고 그리고 뭐 김포까지 뭐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직주 근접 될 수 있는 그 입지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A17은 1027세대, A24블럭은 78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24블럭이 이번 달에 나오게 되는데 780세대. 그죠? A17은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둘 다 교통이 좋아. 그죠? 103역하고 딱 물려 있습니다. 검단 호수공원역.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이 역을 통해서 계양역, 김포공항역, 공항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입지적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인프라는 뭐 일단 다른 경기권과는 달리 신도시 치고는 굉장한 어떤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상업시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 학군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A24블럭은 5억 정도 나올 것 같고 A17블럭은 한 5억에서 5억 5천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이마에 딱 붙이고 있다는 사실. 일단 A17블럭은 뭐 신설역과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커넬 컴플렉스 뭐 상업지구의 뭐 중심부라 할 수 있고 또 주변 숲세도 나름 괜찮고요. 뭐 초중고등학교 잘 포진이 돼 있고 6월 28일 이 인천 지하철이 연장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어떤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운영할 A24블럭 여기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여기는 1000세대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오죠. 검단 호수공원역. 이 분양가 상한제 딱 적용이 되고 무엇보다도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분양가 상한제 두 단지 A17블록과 A24블록은 아마 검단 이제 신도시에서는 마지막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잘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모집 공고 나오면 당연히 하셔야죠. 서울, 경기, 인천 사시는 분들 다 지원 가능합니다. 계양역 8분 그리고 김포공항역 가는데 뭐 토탈 뭐 내가 집에서 나서서 검단 호수공원역 거쳐서 계양역 거쳐서 김포공항역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검단에 살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어떤 직주 근접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는 놓치지 마셔야 되죠. 검단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거래량 늘고 구평이 뭐 8억까지 가네마네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아마 개통이 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다음 달 7, 8월에는 10억까지 올라가는 신고가를 찍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3월 거래가 뭐 거의 600건가량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무순위 집주로서는 이 편한 세상 웰카운티. 이게 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검단 3대장이라고 불리는 호우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호반 서밋, 우미린, 금호, 센트럴. 그리고 여기도 차세대 3대장이 될 가능성이 A14블록, A24블록, 검단 또 호반 서밋, 또 웰카운티까지.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상당히 좀 이 쌍벽을 이룰 가능성이 높겠고 59제곱이 당시에 3억대 나왔다. 그리고 84제곱이 5억대 나왔다. 몇 년 전 분양가니까 검단에서 또 얼마나 또 저렴하게 나온 겁니까? 그죠? 3억대면 뭐 상상도 못할 그런 금액인데. 우미린더 시그니처가 지금 8억을 찍고 있고 10억 가네마네 하고 있어서 뭐 충분히 5억대에 진입한다면 반값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남 상급지를 내가 조금 한번 노려보고 싶다. 충분히 무주택자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여기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잠실르엘이 분양을 하게 됩니다. 1865가구인데 일반 분양 물량이 21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강남치고는 그래도 200가구 이상 나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5구제곱 기준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되지 않을까 분양가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파크리오가 20평대가 한 10억 정도 되는 전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전세 보증금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강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청약 통장을 집어던질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실 르엘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이웃하는 관계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뭐 이미 분양을 마쳤죠. 잠실역이 아주 가까운 그런 어떤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금 20평대가 지금 26억까지 지금 실거래가가 치고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잠실 르엘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딱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뭐 엄청난 윈윈 효과 가능하고요. 최근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35건 당첨자 중에 34건이 위장 전입으로 발견이 되면서 뭐 무순위 입주비 5채 이상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5구A가 당초 15억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분양가는 지금 시세가는 26억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 분양하자마자 11억이 올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뭐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줍줍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신다면 좋은 기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서울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결국 금리의 싸움이죠. 미국이 동결 기조 고스란히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도 역시 동결 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도 높아서 앞으로 시중은행의 금리는 더욱더 타이트해질 전망이고 7월 달에 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로 가기에는 상당히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들썩들썩거리는 집값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 기회 다 잃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허탈함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7월까지 잘 살펴보시면서 뭐 나름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기회는 기회대로 적극적으로 공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뻔뻔한 목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